주식하는 남자 쿠니네입니다. 9월 14일 증시전망에 대한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시장 동향을 보면은 한국 증시는 지속적인 해외 기술주 조정에 의해 변동성이 지속되었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순매수에 기대 차별화된 흐름을 보임. 특히 주 초반 견조했던 미국 고용지표가 삼성전자의 5G 수주 소식이 긍정적인 영향. 다만 미국 증시가 기술주 중심으로 매물이 출회되며 조정을 보이자 투자심리 위축된 가운데 상승 제한, 더불어 미국의 SMIC 제재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미중 마찰이 확대. 체크 좀 해드릴게요.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 백신 3상 임상시험 중단, 미국 의회 추가 부양책 합의 지연 등 부정적인 요인이 많아 외국인의 매물이 지속되었으나 개인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순매수 기조가 한국 증시 상승을 이끔, 이 영향으로 코스피는 28.44포인트 상승한 2396.69포인트, 코스닥은 22.40포인트 상승한 888.44포인트에 마감이 됐다. 그래서 이제 밑에 내용을 보면은 미국 9월 FOMC 정책금리 동결과 함께 지난 8월 잭슨홀 미팅에서 언급했던 평균 물가 목표제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들을 부연 설명할 것으로 보이고, 기대 인플레 제고를 위한 완화적인 등 통화정책 기조가 지속될 것임을 재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더불어 연준이 바라보는 올해와 내년 성장의 물가 실업률 전망치 그리고 점도표가 발표할 예정이다. 최근 베이지복을 보면 아직까지 미국 경기에 대한 소비를 중심으로 불안정하게 바라보고 있는 만큼 성장에 대해서는 특별한 변화를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물가에 대해서는 연준이 인플레 기대 재고라는 측면에서 볼 때 올해와 내년도 수치의 소폭 상향 조정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 하지만 점도표를 통해 2022년까지 연준 위원들이 제로금리를 유지할 것이라는 시각이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연준의 부양적인 정책 흐름은 크게 훼손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금융시장의 불안 심리를 다소 완화시켜주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자, 지난 시장 동향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시장 증시 전망이고요. 요거는 자, 한번 볼게요. 한국 증시는 FOMC, 중국과 미국의 핵심 경제 지표 등 결과에 따라 변화가 예상되지만 대선을 앞둔 불확실성으로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특히 미국 대형 기술주가 선물 옵션 만기를 앞두고 소프트뱅크의 주식 옵션 전략 수정 등으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어 한국 증시도 부담을 보일 듯하다. 자, 18일이 미국 선물 옵션 만기일입니다. 다만 지난주 흐름처럼 여전히 개인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순매수가 이어진다면 조정폭은 제한될 것으로 예상되나 외국인의 매물 출회 지속 가능성이 높아 상승 또한 제한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너무나 예측이 불가능한 게, 아무리 지금 메이저들이 팔고 뭐 한다고 해도 개인 매수세가 너무나 강해요. 이제 개인들이 지금 조정이 오면은 주식이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너무 많이 사는데, 저도 10년 넘게 주식하면서 이런 경우는 좀 처음이라 가지고 어떻게 시장이 흘러갈지는 정확하게 예상은 할 수 없지만, 지속적으로 만약에 외국인들이 이제 매물을 판다고 하면은 떨어지기보다는 그래도 개인들이 좀 받쳐주고, 너무나 강하게 받쳐주니까 좀 어느 정도 좀 방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역시 올라가는 거 역시도 좀 어느 정도 제한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밑에 내용을 보게 되면은, 한편 연준은 FOMC를 통해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시장은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 따라 변화를 보일 듯하다. 특히 잭슨홀 컨퍼런스에서 발표된 평균 물가 목표제에 대한 구체화, 코로나 확산에 따른 경제 전망 수정, 여러 요인들에 따른 금융시장 변화가 예상이 되고, 물론 여전히 이러한 불확실성을 감안 연준은 온건한 통화정책 기조 유지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나 예견된 내용이라는 점에서 관련 이슈는 영향이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미국과 중국의 실물 경제 지표 결과도 주목할 필요가 있고, 전월에 비해 개선폭이 제한될 경우 시장은 경기에 대한 우려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역시
이런 부분은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이제 개별적인 이제 시장 테마의 동향인데요. 내용을 보겠습니다. 일본이 14일 오늘이죠. 아베 신조 총리의 후임을 결정하는 자민당 총재 선거를 진행한다. 여론조사에서는 스가 요시히데 오타 좀 수정할게요. 관방장관인데 관방장관의 선출이 유력하다고. 스가 장관의 경우 아베 총리의 경제정책을 그대로 승계할 것이므로 일시적으로 강해진 엔화는 다시금 약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오늘 금일은 반일 테마 관련주들의 흐름이 예사롭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래서 오늘 저희 이제 제 유튜브 블로그 칼럼 종목 그리고 제가 소개드렸던 종목 모나미 보유 중에 있는데 얘가 오늘 거래량이 많이 터지면서 굉장히 좀 많은 상승을 일으킨다고 하면은 오늘은 매도 시점으로 볼 예정입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매도할지 홀딩할지 여부는 체크하면서 진행할 예정이에요. 밑에 내용을 또 보게 되면 또한 우리 정부가 고심을 거듭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수위도 주 초반 변수임. 2단계로 내렸지만 코로나19가 확산될지 줄어들지에 대한 부분은 가장 민감한 요소로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백신을 제외한 언택트 비대면 원격 의료, 온라인 수업 등 일시적으로 시선에서 멀어질지 모르지만 주가가 마냥 빠지면 충분한 조정과 저가 매수 찬스로 보인다. 저는 그래서 관련주 하나를 들고 있어요. 이제 메가임디를 들고 있는데 이 종목이 오늘 좀 뭐 빠지는 흐름을 보인다 하면 저는 일단 던져버릴 겁니다. 수익이 높아요. 그래도 저는 워낙 저가 매수를 해가지고 좀 던진 다음에 조정하는 모습이 보이면은 그때 추후에 진입할 예정이고요. 지금 이제 다른 종목으로 가리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여요. 왜냐면 어느 정도 다시 횡보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절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새롭게 진입하시면은 충분히 저가 매수 찬스로 보이기 때문에 관련주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모 박스를 한 번 더 쳐서 보여주면은 요 섹터죠. 그리고 밑에 내용을 보게 되면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설정한 바이트댄스의 틱톡 매각 기한이 다가오는 만큼 미중 갈등에 대한 민감도가 커질 수 있다. 중국이 기술 수출을 제한하는 법을 도입하면서 미국이 정한 기간 내에 틱톡을 매각하기는 사실상 어려워진 것으로 평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5일로 제시한 매각 기한의 연장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이후의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다. 그래서 중국 정부는 틱톡을 억지로 매각하는 것보다는 미국에서 서비스가 폐쇄되는 것을 원한다는 보도가 있고 이에 미중 무역 관련주는 또다시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현 시점에서는 워낙 반짝이 시세가 단기적인 접근으로 반짝 시세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접근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 관련주 한번 잠깐 좀 살펴볼게요. 대장 역할을 하는 거는 유니온 종목인데 유니온 종목이 시간으로 한 1.28% 정도 올라간 상황이고 유니온하고 에스멜 지금 제가 봤을 때 유니온하고 세노텍 그리고 헤인 정도 전혀 부담스러워 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얘가 오늘 급등을 하고 갭을 띄우고 상승을 한다 이런 종목들 유니온 같은 거 그러면 전혀 진입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단기적인 시세로 들어가기에는 조금씩 관리해 나가면서 들어가는 것도 전혀 부담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장이 일단 열어봐야지 알아요. 저런 거는 장이 열어봐야지 알지. 지금 저게 싸다 비싸다 뭐 딱 진입하기 좋다 바로바로 판단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재료로서는 분명히 반영이 안 된다고 하면 진입하기에는 좋아 보인다는 거죠. 외에도 박스 체크 한번 더 해드리고 외에도 지난주 부작용으로 발생으로 임상실험을 일시 중단했던 아스트라제네카가 시험을 재개하기로 했다는 점은 투자 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밖에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관련한 불확실성도 또다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요인으로 부상.
영국이 EU와 맺은 탈퇴 협정을 무력화하는 법안인 내부시장법을 추진하면서 EU가 법적인 대응까지 경고하는 등 대립이 심화됨. 양측의 충돌이 지속된다면 글로벌 금융시장의 전반적인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죠. 미국의 신규 부양책 협상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시장은 신규 매수를 적극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약간 보수적인 측면에서 기존 이제 짧게 들어가신 분들은 차익 실현을 하시면서 현금 포트를 조금 올려놓고 만약에 그 섹터가 좀 크게 좀 빠지는 섹터가 있으면은 제가 봤을 땐 주서 담기에는 좋은 포지션이 예상이 됩니다. 아무튼간에 오늘 이번 주 증시 전망에 대한 브리핑 이제 준비한 거를 간단하게 작성을 해봤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녹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또 증시가 시작됐는데 9월 또 3주차죠. 3주차 한 주간 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